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과는 3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했고 연애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원했고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도 너무너무 잘했기에 부모님께서 먼저 결혼을 추진할 정도로 좋은 남자였습니다. 남편은 비록 잘생긴 외모, 큰 키는 아니지만 남자답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모두들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 여자에게도 인기가 많았었죠. 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척이나 사이가 좋은 인고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직장 근처에 일하는 친구가 전화로 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며 몇 장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전에도 남편인 듯한 사람이 여자와 함께 단둘이 있는 걸 봤다면서요. 친구가 보내온 사진 속에서 남편은 3명의 여자와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중 1명과 단둘이 커피를 마시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바람피는 사진으로 보였는지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당시 제 눈에는 그 여자를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도 애틋하게 보였거든요. 사진을 보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남편에게 확인해볼 새도 없이 이미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사실로 제 두뇌는 고착화되었고 정말 그렇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라 철석같이 믿었기에 남편에 대한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가더군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친정 부모님께도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 하고 말했더니 부모님은 이게 무슨 바람을 피는 거냐, 평범한 사진이지 않냐 하시며 믿지 않으셨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남편은 이미 바람피는 사람이었기에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부모님이 무척이나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든 내 말이 맞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거짓말들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느려졌다. 핸드폰에 없던 비번이 생겼다. 전화 받을 때 날 피해서 받는다. 없었던 야근도 생겼고 안 먹던 술도 먹는다. 갑자기 주말에 출근도 한다 하면서요. 정작 진실은 위 내용의 반대인데도 말이죠. 제 거짓말에 부모님은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서서히 믿기 시작하셨고 마지막엔 분노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요동치기 시작했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부모님께도 모든 일을 알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불결한 남자, 더러운 남자, 혼인 서약을 배신한 남자와는 단 1초도 함께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바람을 피웠다고 몰아세우는 저를 남편은 아니라며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거래처의 팀장이다. 다 같이 식사했다. 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무조건 변명이다. 더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친정 부모님께서도 함께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남편은 계속해서 오해라며 결백을 주장했었죠. 바람 같은 건 절대로 핀 적이 없다. 거래처 회사분들이다.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계속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화가 난 제 남동생이 저희 집으로 찾아갔고 남편의 차를 부수고 남편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입술이 터지고 앞니 한 개는 부러지고 한 개는 흔들리는 사고가 났죠. 치과에서 흔들리는 치아 한 개마저 사용할 수 없다 해서 결국 발치를 했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의 폭력 사건이 있고 난 후 남편의 입에서 결국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고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끝난 줄만 알았는데 평소 다혈질이었던 남동생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상간녀의 회사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거라면 상간녀도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네요. 그렇게 찾아간 그 여자의 직장에서 회사의 대표님과 그 여자를 만나 최대한 침착하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다 듣고 난 그 대표님이 오해라며 말을 해주더라네요. 그 여자는 상견례까지 마치고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이 미뤄졌지만 이미 혼인신고 후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임신 초기 상태라고.
그리고 대표님의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대표님과 팀장, 남편 이렇게 셋이 점심을 하기로 했었는데 대표님은 다른 약속 때문에 못하고 다른 팀원들과 점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장면을 제 친구가 보게 되었고 그대로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낸 거였죠. 남동생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혼이 진행 중에 있었기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결국 저는 그간의 사정을 남편에게 다 말하고 오해로 인한 일이니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고 너와 네 집구석 자체가 싫으니 이혼하자. 이제는 너도 정 떨어지고 치가 떨릴 정도로 소름 끼쳐서 못 살겠다. 제발 부탁이니 이혼하자. 남편이 이런 말들을 하는데 마음이 아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다정했던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왜 남편을 믿어주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혼은 막아보고 싶어 남편에게 사정하며 울면서 빌어도 봤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남편은 제가 이혼을 거부하면 제 남동생을 폭력으로 신고할 거고 제 부모님도 신고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인 저도 폭력으로 신고할 거라며 서로 험한 걸 봐서 좋을 게 없으니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하고 말하더군요. 남편과 첫 싸움 이후 저는 제 집에서 멀지 않은 친정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빌어도 남편은 이혼만 요구하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도 남동생도 잘못했다 말했지만 무조건 이혼하겠다 고집하고 있습니다. 침착하지 못했고 경솔했던 제가 100번 1000번 잘못했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혼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이 저를 용서해 줄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이혼만 해주면 폭행은 그냥 넘어가는 남편이 보살이네요. 몰래 찍어서 바람이다 어쩐다 뒷얘기하는 님 친구라는 연이나 님이나 님 가족이나 다 끼리끼리 병신인 듯 합니다. 사회에 기어 나오지 마시고 그냥 니들끼리 모여 사세요. 두 번째 댓글. 남편은 이미 오만정이 다 털렸어요. 없던 정에서 혐오까지 생기게 하지 말고 위자료 주고 이혼하세요. 저도 여자지만 님 너무 미련하네요. 친정 식구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고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의부증까지. 병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무엇보다 오해받은 그 여자분은 무슨 죄예요? 세 번째 댓글. 대표랑 여자 만나러 회사 찾아갔다는데 남편 직장에 다 퍼졌겠네요. 회사 직원들 중 와이프가 의부증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괜히 그랬겠어?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직장 내에 이런 소문나는 건 퇴사 전까지 붙어 다녀요. 특이하니까. 심지어 같이 있던 여자분 결혼식 때 이런 소문이 퍼지면 그 여자도 파혼당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모든 사항은 남편이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요. 당연히 이혼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위자료 두둑히 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남편이 그 돈으로 다른 여자 만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님은 제보한 그 친구를 고소하면 될 듯 하네요. 네 번째 댓글. 무서운 여자라서 나 같아도 이혼하고 싶어요. 그 친구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으셔야 할 듯 하고요. 그런데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에 다른 사람과 식사와 커피 마시는 모습으로 바람으로 몰고 간 쓰니가 너무 무섭네요. 남편보다 그 친구가 보낸 사진 몇 장을 더 믿다니. 다섯 번째 댓글. 정신과 치료부터 먼저 받으세요. 자기 말 믿게 하려고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서 부모님께 말하다니. 원래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 같네요. 치료 끝내기 전까지 누구도 만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 인생 망치실 겁니다. 여섯 번째 댓글. 남매가 쌍으로 정신병자네요. 전 남편분 탈출을 축하드립니다. 쓰니는 일단 정신과 입원하시고 남동생은 감옥 다녀온 후 정신과에 입원하세요. 사진 찍어 보낸 쓰니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걘 어쩌면 쓰니 정신병인 거 알고 일부러 부추긴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일곱 번째 댓글. 인과응보입니다.
이래서 무언가 행동으로 옮길 때 3번은 생각해보고 하라는 말이 있죠. 의심이 됐다면 먼저 그 여자부터 만나보고 자초지종을 다 확인하셨어야죠. 또 심부름센터도 고용해서 미행도 해보고 해볼 건 다 해보고 움직였어야죠. 고작 오지랖 넓은 친구가 보내온 몇 장의 사진만 가지고 이성을 잃은 본인 책임입니다. 용서받으려면 온 가족이 남편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겠네요. 제가 남편이라면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가 안 될 듯 하지만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